상시간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인류를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무기, 핵무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각 나라의 핵무기 사용 절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위력을 내는 무기를 총칭하는 말이고,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 원자폭탄을 응용해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 그리고 중성자 방사를 통한 인명살상 기능을 특화시킨 중성자탄 등이 있죠. 서방권에서는 핵무기를 위력에 따라 야전에서 쓰는 수준인 전술 핵무기와 국가 간의 전략적 교전 단계로 활용하는 전략 핵무기로 구분하고, 부소련에서는 이식급 소형 핵무기를 적 지휘부나 보급 집결점 등 전략 목표에도 투입할 계획이었는지라 이미 자체로는 끝나지만 약한 핵무기와 강한 핵무기를 구분하는 직관적인 용어로만 남아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및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 모두 핵무기와 장거리 투발 수단을 다수 보유한 핵전력 강국이죠. 핵무기를 기폭시키는 순간 모든 파장에서의 전자기파와 폭사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고 하며, 그 뒤 화구라고 불리는 작은 공 모양의 플라즈마가 형성되는데, 이때의 순간 온도는 약 1억 8천만 도이죠. 이 화구는 밝은 하얀 빛을 내며 앞서 말했듯 전자기파와 폭사열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멀리 있어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화상을 입지 않은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라도 맨눈으로 보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하며, 핵포탄이 폭발했을 때 맨눈으로 본다면 실명의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2-3시간은 앞이 하얗게 보일 것이라고 하죠. 뉴멕시코 핵실험 당시 리처드 파인만이 화구를 맨눈으로 봤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파인만도 맨눈으로 보진 않았고, 실험 당시 다른 과학자들이 전부 엎드려 숨어있는 와중에 같이 있던 파인만이 유일하게 눈을 실명시키는 자외선이 유리를 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트럭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통해 본 것이죠. 실제로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발 지점의 반대 방향을 보고 눈을 감고 손으로 가려도 순간적으로 손의 뼈가 보일 정도로 강력한 빛이죠. 그리고 핵가방은 핵무기와 관련된 가방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고 하며, 핵무기 보유국에서 최고 통수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시스템. 냉전시대 동안의 실존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저 유명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진짜 가방 모양으로 한 개씩 확인되어 있는 바로 그 물건들. 이 때문에 설령 가방 모양이 아닌 장치라고 해도 핵가방이라는 이름으로 뭉뚱 그려져서 불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 대통령이 출도하는 곳에는 항상 지참되며, 에어포스원 탑승 시에는 대통령의 전속 부관인 각급 영광급 장교들이 교대로 핵가방을 공개적으로 들고 탑승하고, 특히 공식 업무 중에 위 사진처럼 그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게끔 행동하죠.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일부러 언론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군 통수권자가 전략 무기의 컨트롤을 항상 쥐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동시에 백악관 부재 중에 뻘짓할 생각 말라는 일종의 무력 시위 역할도 겸하기 때문이죠. 핵공격 명령이 최종 확인되며 핵공격 투발 플랫폼에 핵공격 명령과 함께 약 300자로대 암호 코드를 보내며, 이 코드를 받은 플랫폼 측에서는 복민된 암호 코드를 꺼내 전송된 암호 코드와 비교, 암호 코드가 일치하면 2명의 오퍼레이터가 작동키를 사용해 핵무기를 최종 작동시킨다고 하며, 2명의 오퍼레이터들은 암호 코드가 복인돼 상자의 암호를 각자 따로 가지고 있으며 2개의 키를 가지고 동시에 작동시키는 것으로 핵공격을 실시한다고 하죠. 핵무기 사용 절차는 미국은 대통령이 국방부, 국립군사지휘센터, 전략사령부 등과의 회의를 거친 뒤 핵무기 사용으로 결론이 나면 대통령이 이른바 뉴클리어 풋봇이라 불리는 핵가방을 통해 발사 명령을 내린다고 하며, 발사 명령을 받은 국방부 전시상황실이 잠수함과 지상미사일 기지로 암호문을 보내며, 잠수함 내 선장과 담당 장교 및 실무진이 복수 인증을 한 뒤 암호를 입력해야 하고, 지상미사일 기지 역시 복수팀이 암호를 맞춰야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며, 발사 후에는 취소하거나 자폭 기능이 없어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죠. 만약 국방부 장관이나 전략사령관이 스스로 핵무기 사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발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며, 또는 수정헌법에 의거해 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결정하여 핵공격 명령을 중지시킬 수도 있죠. 러시아는 대통령이 국방장관 및 총참모장을 통해 발사 명령을 내린다고 하며,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실행은 총참모장이 하고, 명령을 받은 총참모장은 직할 미사일 부대에는 직접 명령하며 잠수함과
통신사와 지역 기지에는 인증 코드를 보낸다고 하죠. 프랑스는 핵가방과 비슷한 보안 통신이 가능한 검은색 서류 가방이 항상 프랑스 대통령을 뒤따라 다니지만 핵공격 전용 가방은 아니라고 하며 검은 가방을 열쇠로 연 뒤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프랑스 대통령의 생체 신원을 확인한 뒤 핵공격 명령이 최종 승인되는 구조라고 하죠. 영국은 핵가방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없지만 영국 국가 수뇌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것이 확인이 되면 벵가드급 잠수함의 함장이 금고를 열어 영국 총리가 친필로 적은 목표물에 핵공격을 가한다고 하죠. 중국은 최고 지도자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며 핵가방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죠. 인도는 핵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며 때문에 핵가방이 없죠. 북한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비화기나 컴퓨터로 발사부대에 암호를 내려보낸다고 하며 핵가방 존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서 김정은의 핵가방을 포착하였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각 나라의 핵무기 사용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무기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네요.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른 주제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장시간 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